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를 받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 스타트업 생태계 이 취지와 그 포럼이 만들어진 취지와 독일 스타트업 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이쪽에 서야 돼. 제가 지금 막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지금 행사를 해서 이런 한국의 스타트업 8팀을 일본에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행사들을 월, 화, 수 지금 가지고 막 지금 들어와 가지고 좀 정신이 없는데요. 유수의 우리 스타트업들을 일본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상당히 좋은 그런 반응을 얻고, 그래서 이런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국의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맡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느끼고 많은 이런 좋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오면서 제가 비행기에서 조금 이렇게 메모를 한 건데, 하지만 많이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스타트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하고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얘기를 해보면 스타트업이라고 해도 스타트업이 뭔가요? 그게 창업, 벤처기업 그런 것과는 뭐가 이렇게 다른가요? 중소기업하고 그게 뭐가 다른가요? 왜 투자를 이렇게 좀 받아야 되나요? 그리고 많이 고정관념을 또 갖고 계신 게 잘 모르시면서 한국에는 별로 좋은 스타트업이 없지 않나요?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트업이 뭐냐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떠오르지를 못하시는 그런 또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쉽게 느낀 게 좀 통계의 부족입니다. 이런 스타트업 관련된, 그래서 특히 실리콘밸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통계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투자가 과연 늘어나는지, 그럼 어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단계별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게 많은데, 우리는 이런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통계 자체가 많이 관련된 게 정확하지 않아서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고요. 또 규제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경우에 사업보다 이 법 조항을 법조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런 조항을 막 외우다시피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데 너무 많은 그런 시간을 쏟는 그런 창업자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또 보수적인 사회 환경,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 사회가 보수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뭐냐면은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거부감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뭔가 새로운 게 나와서 업계를 좀 흔들거나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시장 질서를 흔들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 업계 질서를 흔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혁신가는 디스럽터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질서란 이런 걸 파괴해버리는 그런 새로운 세력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내를 해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질시하고 변화는 이렇게 거부하는 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 우선의 그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알게 모르게 많이 있고, 또 보면은 이 정부가 나서서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좀 지나치게 정부 위주의 그런 정책이라 이런 게 있으면서 뭐랄까 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되고 그랬었는데, 생각만큼 아직도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풀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무조건 이렇게 비판하는,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원래 펀딩을 받아서 큰 투자를 하면서 빠르게 마켓 쉐어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상장을 한다든지 엑시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인데, 너무 적자를 내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왜 투자를 받아서 TV 광고를 해서 돈을 써버리느냐, 왜 외국인들한테 투자를 받느냐, 왜 외국 회사가 되는 것처럼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면에서 언론들도 보면 많이 물론 써주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면은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많은 이런 좀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사용을 해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문화적으로 많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상생 협력 문화의 부재,
제가 월화수 일본에 있으면서도 느꼈는데 일본의 대기업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려고 그러고 어떤 분이 그 어떤 회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한국 회사들하고 일을 하면은 좀 다른 게 한국 회사는 너무나 경쟁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일본의 문화는 뭐랄까 그 상대방을 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을 찾는데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좀 이기려고 하고 막 그러는 문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좀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이 엑시트의 어려움, 그 한국의 스타트업이 엑시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느끼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된 게 스타트업들이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타트업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좋은 스타트업들이 어떤 곳이 있다는 것을 직접 대중들한테도 알리고 미디어한테도 알리고 그리고 또 국회에도 이런 것들을 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해서 좀 관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노하우나 정보 같은 것을 커뮤니티로서 스타트업끼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거기서 고민 중에 좀 힌트를 이렇게 저희가 리서치를 하다가 찾은 곳이 독일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유럽에 있는 그 독일이 그 독일 스타트업 협회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 거기서 그 글로벌 헤드를 맡고 있는 리사라는 분하고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도 이렇게 좀 들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독일의 스타트업 협회는 정직원이 16명 정도 있고 그리고 유럽의 그 스타트업의 캐피탈이라는 이야기를 요새 듣고 있는 베를린에 이렇게 그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독일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정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스타트업이 무엇인지 대중한테 알려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뭔가 스타트업 업계에 필요한 것들을 정치인들한테 알리고 관철시키는 그런 연결을 하고 그리고 생태계 내부와 생태계 외부를 연결하는 다양한 행사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활동들을 하고 이런 전시회에 독일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그 우리는 되게 정부나 이런 협회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완벽히 민간 이런 협회에서 하고 있고 스타트업 회원사가 600개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들도 많이 이렇게 파트너로 들어가서 스타트업과의 이런 연결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게 예전에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관계가 과거에는 마케팅 수단 정도로 독일에서도 이렇게 여겼다고 하면은 현재는 상당히 진정한 협력과 R&D 쪽에서 이렇게 많은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그 혁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빠르게 이런 혁신 R&D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모델 역할로서 이렇게 그 하고 있고 그래서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해주는 이런 많은 그런 행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적으로 또 이런 스타트업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유럽 전체의 이런 스타트업 생태계의 하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유럽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런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이렇게 일본에 갔다 온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갔다 온다든지 또 이렇게 그 실리콘밸리에 다녀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이런 유대 관계도 또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독일 그 스타트업 모니터라든지 이런 그 연간 보고서를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내면서 매년 스타트업 환경 자체가 얼마나 개선이 됐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 자체도 이렇게 그 내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내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보면 이 사회적으로 이 자기들이 하려는 그런 길을 갖다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10가지 어젠다를 설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살펴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 독일도
그 어떤 면에서 우리랑 비슷해서 상당히 보수적이고 실패에 대한 용인이라든지 재도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창업 정신을 증진을 하고 그리고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 세컨 찬스를 주는 문화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학위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스타트업을 위한 이런 그 규제를 그 완화를 하고 이런 법제도를 스타트업 프렌들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이런 그 어젠다 설정을 하고, 특히 텍스 문제에 있어서 많이 그런 것에서 투자도 활성화함과 동시에 M&A 자체도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부 자체가 스타트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하는 그런 그 구매 정책을 좀 유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투자에 있어서도 그 비즈니스 엔젤들도 여기에 이 등록을 하면은 스타트업들과 많이 연결해주는 이런 그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큰 성장을 위한 그로스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 창업가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독일을 더 글로벌화시키는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그 연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라는 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간단히 몇 마디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고 뭐 먼저 이런 그 협회를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그 조언을 줄 수가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략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회원사들한테 정말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맞춤 행사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교류를 하고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폴리틱스를 좀 배제하고 회원사 만족에 이렇게 좀 힘쓰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재밌는 것은 회비를 스타트업에게는 비싸게 받지 말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생각보다 120유로 정도로 기본적인 그 가입 자체는 비싸지 않고요. 오히려 돈을 비싸게 받는 것은 비즈니스 엔젤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그런 데들의 그런 회비 같은 것을 좀 비싸게 이렇게 좀 받아서, 어쨌든 뭐 어디 그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회비만 하고 자체 행사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그 자생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독일 스타트업 협회라든지 지금 저희 그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좀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자체가 활발하고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중심 역할을 이제부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창업자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스타트업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그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란 것 자체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다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그 이 다양한 분야를 전부 다 대변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점점 국경이 없어지고 다양한 이런 이 글로벌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에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적극적으로 해외와 교류하고 이 좋은 우리 스타트업들을 해외에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그 센터 역할을 또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이 알리는 좋은 보고서를 이렇게 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부라든지 미디어에도 좋은 시그널을 줘서 좋은 스타트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인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그런 시각으로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그런 풀뿌리 글래스루트 조직으로 그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자리를 잡고 앞으로 활발하게 이렇게 그 발전해 나가기를 빌면서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